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국제 언론의 특파원이 전한 생생한 현장 보도가 방영되자 지금까지의 기록을 뛰어넘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보도의 이면에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고요한 아침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카터입니다. 저는 CNN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위험한 취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다가올 일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 아주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라고 제 상사님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상사님께서는 저희 팀이 한국의 수도 서울에 관한 놀라운 데이터를 입수했다고 설명하셨어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사회적 속도 지수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공항에서의 여권 심사 속도부터 지하철 시스템의 효율성까지 모든 것이 다른 대도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사님께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셨고 저에게 이 놀라운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라고 당부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아마도 그건 실수거나 단지 또 하나의 유행하는 팝 문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었죠. 제 머릿속에 한국은 단지 현대 기술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또 다른 바쁜 도시로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사님의 상세한 지시를 들으면서 이 임무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에 숨겨진 비밀, 우리 모두가 시간을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라는 임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카메라, 노트, 그리고 여분의 배터리를 꼭 챙기며 재빨리 짐을 쌌습니다.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서자 호기심과 긴장된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고향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생각했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운영되는 공항과 지연 없이 정시에 도착하는 기차를 상상했는데 그런 정밀함의 개념은 저에게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서울의 사람들에 대해 상상했어요. 과거 자연재해나 분쟁과 같은 힘든 주제를 다룬 보도들을 기억했지만 이번 임무는 달랐습니다. 이번 임무는 고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어떻게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과연 빠른 속도가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걸까요? 어쩌면 한국처럼 매 순간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곧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그것이 제가 시간과 질서에 대해 믿고 있던 것을 도전할 것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직접 배우고 진실을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저는 그곳의 에너지에 즉시 매료되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차분하고 친근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전화 한 통의 속도, 효율성, 그리고 소중한 순간 하나하나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게 열어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가운데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와 정밀함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체크인 카운터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여행객들이 여권 심사를 빠르게 마쳤어요. 마치 공항 자체가 소중한 순간 하나하나를 아끼기 위해 설계된 듯 몇 초 만에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익숙했던 긴 줄과 지연 상황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과정이 마치 잘 윤활된 기계처럼 움직였답니다. 저는 다음 여정으로 신속하게 넘어가면서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잠시 후 터미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절한 택시기사를 만났어요. 그분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에서는 친절함이 반짝였답니다. 기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어디로 가실 건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제 목적지를 말씀드렸고, 그러자 그분은 곧바로 최적의 경로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현재 주요 도로에 약간의 교통이 있으나 제가 아는 지름길로 가시면 더 빨리 도착하실 겁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해 주신 점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분이 자신의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방문객들을 돕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우리가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달리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모든 세부 사항을 음미했어요. 도시는 다채로운 색채로 넘쳐났습니다. 밝은 간판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그리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활기찬 거리들이었어요. 모든 얼굴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마치 도시 전체가 빠르고 철저하게 리허설한 듯한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았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이동하면서도 그들의 표정에서는 차분함이 묻어나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이동 중에 저는 한국에서 목격한 현상과 미국 도시에서 경험했던 상황의 차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미국에서는 스트레스로 가득 찬 대기와 종종 혼란스러운 여행 상황을 기억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를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택시 기사의 당당한 안내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면서 제가 본 속도는 서두르거나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택시 기사는 지나가는 동네에 관한 작은 이야기들을 따뜻하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전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이번 여정은 더욱 개인적인 느낌을 주었고 처음에 품었던 한국에 대한 의구심은 점차 사라졌어요. 대신 저는 이 새로운 효율성과 조화의 세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호기심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답니다. 호텔에 도착할 무렵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고 이 빠르고 효율적인 생활 방식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영감을 주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이미 이 도시는 속도와 질서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 비밀을 한 조각도 놓치지 않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내린 후 서울의 지하철을 직접 체험해보고자 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이 세계 최고 중 하나라는 얘기를 들었기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생각에 정말 설렜습니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깨끗하게 느껴져 놀라웠습니다. 역 벽은 밝고 선명한 안내문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바닥은 부드러운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어요. 젊은 학생부터 연세 지긋하신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차분한 결의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매표기로 걸어가면서 현지인이 카드 한 번만 터치하고 게이트를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분의 동작이 너무 빨라서 거의 놓칠 뻔했답니다. 저는 천천히 제 티켓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마침내 발걸음을 옮기자 저 뒤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보였어요. 서두르지 않고 모두가 차분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티켓을 구매 중인 중년 남성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은 제게 손을 흔들며 한국어로 무언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미소 덕분에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티켓을 받은 후 저는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다가오는 열차 소리가 조용하면서도 일정하게 공기를 채웠고 승강장 위의 디지털 보드는 다음 열차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었어요. 숫자가 차례로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시스템의 정밀함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열차가 역에 들어왔고 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사람들은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심호흡을 하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열차 안에서 저는 창가 근처의 자리를 잡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환경이 참 고요하더군요.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그냥 창밖으로 터널을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번 승차감은 급하게 어딘가로 가야 한다기보다 평화로운 여행을 하는 느낌이었답니다. 모든 정차 시간이 정각에 이루어졌고 열차의 안내 방송도 명확하고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역에서 저는 내리자마자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승강장의 모습에 맞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젊은 직장인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움직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제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지하철의 빠른 속도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쭤보았더니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며 시간을 완벽하게 계획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하루가 한층 편해진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역을 걸어 다니면서 저는 지하철 시스템의 설계와 효율성에 대해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빠른 것에 그치지 않고 편안하고 사용하기 쉽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도시에서는 종종 지연이나 혼잡에 대해 불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심지어 러시아워에도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원활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저는 승강장 한 구석의 조용한 자리에서 잠시 앉아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대화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과 어쩐지 연결된 느낌을 받았고 그 경험은 저에게 흥미로우면서도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어요. 이 빠르고 믿음직한 지하철 시스템이 단순히 서두르거나 급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시간을 존중하며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저에게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지하철 여행을 통해 속도와 효율성이 삶을 더욱 원활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저는 한국의 놀라운 속도 문화에 숨겨진 비밀을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신나는 지하철 여행 후 저는 서울의 현대적인 한국 스타트업을 방문해 보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젊은 분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혁신적인 회사에서 일한다고 들었기에 그곳에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독특한 방식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스타트업 오피스 빌딩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현대적인 외관에 감탄했어요. 유리로 된 벽, 깔끔한 입구, 그리고 밝은 로비 덕분에 마치 미래로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 들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주며 회의실로 안내해주신 친절한 접수 담당자분을 만났습니다.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회의실에서 저는 이 스타트업의 CEO인 이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장님은 날카롭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으로 멋진 정장을 입으시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셨어요. 따뜻하게 저를 맞이하시며 저희 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조금 일찍 준비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사장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장님을 따라 사무실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그곳에서는 젊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쁘면서도 여유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중 한 직원인 박서연 씨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가끔 그 앱을 힐끗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마치 작은 코치가 열심히 일하고 필요할 때는 휴식을 취하라고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그 방식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투어 도중 이 사장님께서는 여기 한국에서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존중의 표시라고 믿습니다. 일찍 시작하면 생각할 시간도 계획할 시간도 심지어 일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사장님 눈빛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속도가 서두르거나 실수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이 사장님께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의 업무 차이에 대해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많은 곳에서 사람들은 서두르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만 여기서는 시간을 귀중한 자원으로 봅니다. 저희는 모든 일이 제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신중하게 계획해서 창의성과 생산성이 쑥쑥 자랍니다. 그 설명은 아주 명확했고 저에게 완벽하게 와닿았습니다. 분주한 사무실을 걸으며 키보드 소리, 부드러운 대화 소리, 심지어 웃음소리까지 들려왔어요. 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고 모든 팀원이 마치 완벽하게 연습된 팀처럼 서로 협력하며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긍정적이고 조직적인 환경이 한국 성공의 비밀 중 하나임을 느꼈어요. 방문을 마칠 무렵 저는 한국 스타트업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창의력과 성공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간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함께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번 스타트업 방문 경험은 한국의 놀라운 속도, 문화에 숨겨진 다른 비밀들을 더 알고 싶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방문 후 저는 한국의 놀라운 속도의 이유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역사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는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품고 저는 서울의 유명 대학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한국의 속도 문화를 연구해 오신 존경받는 학자 마크 톰슨 교수님과 만남을 약속했어요. 캠퍼스를 걸으면서 저는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했어요. 길가에는 나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학생들은 즐겁게 대화하거나 수업에 빠르게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면서도 생기가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마침내 교수님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톰슨 교수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교수님의 다정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바로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함께 정돈된 연구실에 앉았어요. 그곳에는 한국의 역사적 사진과 여러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톰슨 교수님께서 연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씨, 보시다시피 한국의 빠른 속도는 단순히 빠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절과 도전을 빠르게 극복해야 했던 필요에서 비롯된 생활 방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폐허가 된 도시의 흑백 사진을 가리키셨어요. 전쟁 후와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은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 긴급함이 그들의 문화의 한 부분이 되었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명확하고 단순했으며 눈빛 속에 열정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빠르다는 것이 서두르거나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존중하고 매 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하루를 아주 철저하게 계획해서 아무리 일이 빨리 진행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마치 모두가 각자의 동작을 완벽히 알고 있는 잘 리허설된 춤과 같습니다. 또한 톰슨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들려주셨어요. 한국인들이 식사 업무, 심지어 여가 시간까지도 신중하게 일정에 맞춰 계획하는 이야기를 하시며 매분마다 소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덕분에 모든 것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학생들, 직장인들, 심지어 택시기사들까지 모두가 거대한 시계의 톱니다처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한국의 빠른 속도가 단순히 속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연함, 협력, 그리고 희망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 지하철과 스타트업에서 보았던 효율성이 역사와 공통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설명은 마치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는 교수님께 지식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수님의 통찰력 덕분에 저는 시간과 발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연구실을 나서며 저는 영감을 받고 한국 사람들과 더욱 깊게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순간 하나하나가 열심히 일하고 매 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거든요. 지혜로운 교수님과의 만남은 제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속도가 역사, 문화, 그리고 결연함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결과임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 교훈은 평생 동안 제 마음에 간직될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여기서 탐험하고 배우면서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저의 여정은 빠른 공항에서 시작해 효율적인 지하철, 그리고 활기찬 스타트업 사무실과 사려 깊은 교수님의 강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한국이 왜 특별한지 이해할 준비가 되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도시가 완벽하게 속도와 차분함을 조화시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인도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자기만의 여정에 집중하고 있더군요. 친구들이 함께 웃으며 버스를 타려고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에너지가 마치 모든 발걸음이 딱 맞춰진 리허설된 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제가 그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작은 카페에 들러 잠시 쉬며 차 한 잔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보았던 놀라운 장면들을 떠올렸어요.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때로는 지연되는 경우가 익숙했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느껴진 분주한 거리를 신속하게 안내해 주신 친절한 택시기사님과 시간이 존중받는 듯한 느낌을 주었던 부드러운 지하철 승차감을 기억했어요. 저는 노트에 제 새로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열심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분을 현명하게 사용하며 모두가 체계적으로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매 초가 소중합니다. 저는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스타트업의 이 사장님과 한국의 역사를 통해 속도가 열심히 일한 결과이며 도전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의 산물임을 가르쳐 주신 톰슨 교수님을 떠올렸어요. 차를 홀짝이며 마시던 중 한 친절한 분이 제 옆에 앉아 제가 기자인지 여쭤보셨어요. 저희는 한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그분은 여기서는 시간과 팀워크를 소중히 여깁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동시에 모든 순간이 귀하기 때문에 인생을 즐길 줄 압니다. 그 단순한 말씀이 제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저는 빠른 속도가 서두르거나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존중하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방식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맑고 밝은 하늘 아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안고 한국에 왔었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과 지혜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어요. 효율성, 속도 그리고 조직력은 단지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과거에서 배워 미래를 희망과 결연함으로 바라보는 문화의 반영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강변을 따라 긴 산책을 했고 물 위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멋진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는 삶 속에서도 일과 행복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속도란 매 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 활기차고 영감을 주는 나라에서 배운 교훈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편의 감동이었습니다.